앞에 보면 E.T. 아주 그 대표적인 포스터 영상인데 어디서 많이 본 듯 하시죠? 그 미켈란젤로의 아담의 창조 그림을 보여주고 어디서 많이 봤냐고 그러면 다 이거를 얘기합니다. 이 이미지라는 것은 원래 족보가 이렇게 있게 마련이고 오늘날 사실 많은 아이들이 아담의 창조는 잘 모르지만 스필버그 버전 이거는 안다는 것이 어떤 면에 무슨 미디어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또 사실 이것은 굉장히 다른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그 스토리 구조는 어떤 면에 천지창조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본딴 듯이 보이지만은 대단히 그 스토리가 다른 스토리여서 과연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볼 수 있는 우선 눈이 있으시고 또 거기에 영적 분별력까지 더해져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 이 강의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성경적인 안경을 쓴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일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의 본문처럼 생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혹시 불을 조금 꺼주시면 더 잘 보이지 않을까 싶으네요. 우리 박 선생님, 불을 좀 꺼주시면 어떨까요? 뭐 그 정도. 이렇게 하시면 주무시는데 도움이 되십니다. 아주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제 편지를 쓸 때 교리를 먼저 쓰고 교리가 끝나면 반드시 윤리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알게 하는 시그널이 뭐냐면 그러므로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는 대로 로마서는 11장까지가 교리인데 11장 맨 마지막 절에 그 유명한 그리스도인의 송영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 그에게만 영광이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하고 로마서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구원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를 이야기하고 찬양을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너희 몸을 하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지어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주일날 11시가 예배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생활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거룩한 제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마디로 기독교 문화가 뭐냐? 저는 거룩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별된 삶. 그것이 대단히 찬란하거나 파워풀하고 강력하거나 권력이 있고 모든 사람이 발 앞에 꿇어 엎드리는 그런 건 아닐지 몰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택한 백성을 만드셨을 때 뜻한 것은 그들이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음을 증거하도록 한 것인데 그것이 우리들의 오늘날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못해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버드에는 못 갈지 몰라도 제가 무슨 하버드에 원한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여튼 서울대학에 못 가도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성공한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그 구별된 삶으로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예배라 하고 2절에 그 조건을 그렇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를 맞춰가면 어떻게 우리가 구별된 사람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거기서 부정적으로 세상을 본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새로워진 사람입니다. 원리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죽을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사셨다 하는 위대한 복음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리 학생들에게 가끔 그런 얘기해요. 그렇게 죄인 그러고 앉아서 질질 짜는 거 그렇게 좋은 신앙 아니다. 물론 죄 졌으면 질질 짜도 마땅하지만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그리스도 부활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뻔뻔할 정도로 우리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의롭게 살려고 해야 된다. 우리가 원리적으로 새롭게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변화를 받아서 무엇까지 가야 되냐면 이 위대한 그 도전입니다.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우리 실생활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그 높은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위대한 목차입니다. 이거 제가 뺀다고 그러고 잊어버렸네요. 자, 진짜 목차. 오늘 제가 얘기를 드릴 내용의 순서입니다. 뭐 하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대의 문화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금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마는 미국의 한 언론학자가 우리 시대의 이데올로기는 죽도록 즐기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죽도록 즐기기라. Amusing ourselves to death라. 다른 말로 말하면 죽도록 즐기기를 원하는 문화라. 한번 보시죠. 이것은 제가 돕던 놀이 미디어 센터라는 곳에서 강풀의 만화를 교육용으로 만들었어요. 한번 보시죠. 왜 사운드가 나가질 않네요? 아까 다 검토했는데. 조금 이따 보시죠. 그런데 이게 사운드가 안 나가기 시작하면 문제가 많은데 사운드 한 번만 봐주세요. 위에 죽도록 즐기기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한번 여기에 계신 분은 이렇게 소개드리면 이 책은 반드시 사서 읽으셔야 돼요. 그냥 옵션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 이 책은 꼭 읽으셔야 할 책인데 아깝게 좀 일찍 돌아가시긴 했어요. 이분은 뉴욕 유니버시티의 커뮤니케이션 학자인데 뉴욕 유니버시티가 다른 것도 비교적 좋은 학교이지만 사실 이 미디어 쪽에는 거의 세계의 탑입니다. 이 뉴욕 유니버시티 커뮤니케이션 칼리지 앞에 보시면 미국의 3대 이 공중파 방송이 있어요. NBC, ABC, CBS. 이거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커뮤니케이션 학자인데 책을 뭐라고 썼냐면 우리 시대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는 재미 이데올로기라는 거예요. 재미없으면 한 방에 죽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재미있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한 방에 죽으니까. 한 방에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 태어날 때부터 리모컨 한 가지씩 쥐고 나와가지고 기분 나쁘면 그냥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철학 선생들 사이에 아주 그 유명한 얘기야. 썰렁하면 한 방에 죽는다. 아이들 앉아갖고 지들 할 짓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재미있어야 하는데 이 재미라는 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재미가 없어야 하는 영역까지 재미가 없으면 죽어버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제목을 뭐라고 다뤘냐면 쇼 비즈니스 시대의 공적 담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렇게 썼습니다. 공적 담론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우리 시대의 이 올해 2012년에 대한민국의 최대 공적 담론은 제가 보기에 좌파에 관한 이야기일 수 있고요. 종북 논쟁, 그 공적 담론입니다. 또 더 큰 공적 담론은 선거입니다. 쇼 비즈니스 시대의 공적 담론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쇼 비즈니스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는 이뻐야 합니다. 제가 우리 학교에서 유아 교육하는 분들을 모아놓고 저보고 세계관 교육을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올라가서 제일 먼저 드린 말씀이 그거였어요. 여러분들은 경쟁자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라고 생각합니까? 이하여대 유치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사마귀 유치원입니다. 그랬어요. 사마귀 유치원. 특별히 거기 우리 쌍칼 아저씨 나서 이뻐 한마디에 다 가요. 그거요 무서운 담론입니다. 무서운 담론. 저는 그런 설교자들 많이 봤어요. 올라와서 개그 콘서트 한 꼭지를 직접 얘기하든지 그 비슷한 것을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주목하게 하는. 저도 그런 죄를 짓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여튼 이 미디어 시대의 공적 담론을 누가 끌고 가는지를 보면 이 이야기는 허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시대에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 하면 사람마다 죽도록 즐기려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인간의 본능을 얘기할 때 뭐 성욕, 명예욕, 물질욕 얘기하지만 먹고 살만한 사회의 가장 모든 사람들이 지배당하는 욕구는 결국엔 쾌락 욕구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치적인 억압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거예요. 독재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재는 알고 피할 수나 있지만 이거는 즐기다 죽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으니까. 이것이 사회를 지배하는 사회는 그 자체가 위기다라는 것이 이 사람의 진단입니다. 이 책은 꼭 읽을만 하세요. 왜냐하면 이 책의 그 미덕은 뭐냐면 쉽습니다. 그리고 책이 길질 않아요. 200페이지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은 책인지 몰라요. 미국인의 정신적인 본향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19세기까지는 보스턴이 미국의 본향이라고 생각하던 미국 사람들이 잘 살게 되면서 시카고나 뉴욕 같은 도시를 꿈의 도시로 바라보기 시작하더니 20세기에 들어오니까 갑자기 이 도시가 뜨더라는 거예요. 어딘지 아시죠? 라스베가스입니다. 미국 전체가 라스베가스로부터 배운다는 거예요. 여기 배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도시는 낮에 지나가면 안 돼요. 밤에 지나가 봐야 진짜가 보입니다. 이상한 도시예요. 문화가 코미디가 된 상황이 바로 위기라.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도 얼추 비슷하게 쫓아갑니다. 이게요. 제가 1994년에 15년 만에 한국에 돌아왔는데 문화시대라고 불러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970년대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실 거예요. 1970년대에 선거하면 최대 구호가 뭐였어요? 배고파 못 살겠다 죽기 전에 갈아치자. 기억나시잖아요. 그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배고픈 것이 얼추 해결되니까 사람들이 배만 부르면 사는 거 아니구나. 자유도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80년대 화두는 민주화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배고픈 것도 어느 정도 해결되고 뭐 말도 하고 노래도 하고 해도 괜찮은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이제는 탈규제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문화시대의 한 배경입니다. 제가 그래서 문화시대 아이콘들을 그냥 얼추 3개를 꼽아봤어요. 이것이요, 이 셋이 사실 교육자들, 목사님, 부모님, 교사의 최대의 경쟁자들입니다. 서태지, 교실, 이데아, 해체.
교실 이데올로기 해체예요. 이분 때문에 대한민국 유치원 아이도 트랜스젠더가 뭔지 알아요. 그거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타고난 성인 섹스 이야기 하다가 그 다음에 소위 사회적인 성인 젠더 이야기하고 그리고 섹슈얼리티 얘기하고 그 다음에나 나올 법한 트랜스젠더 얘기가 섹스 얘기하다 훌쩍 넘어서 글로 간 거예요. 그 제가 아는 여성학자가 그때 막 이 사람이 이걸 끌고 가던 이런 때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야, 막 넘어간다, 막 넘어가. 이게 한 사람의 엔터테이너가요. 또는 이런 사람은 문화 게릴라라고 불러요, 전문 용어로. 그런데 이런 사람의 하나가 어떤 전선을 구축해 놓으면 싸움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한 2년 전쯤에, 2년이 아니라 한 4년, 벌써 4년 된 것 같아요. 저희 학교, 자매결연 학교가 저기 아이오와주의 시골에 있는데 학생이 한 10명쯤 저희 학교 와서 제가 2주일 동안 그 애들을 가르쳤어야 했어요. 근데 첫날은 한국 전통문화를 소개하니까 다 재미없어 해요. 질문하라고 그랬더니 시청 앞에서 온갖 반미 데모가 일어나고 있는데 왜 미국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미워하냐. 우리가 이 나라 와서 전쟁하는데 돕지 않았냐. 그래가지고 얘기를 시작했는데 저도 좌파인가 봐. 왜냐면 미국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나라 분단에 미국도 기여한 것이 있고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건 제가 알아요. 미국을 좀 살아봐서 미국의 이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첫째 세계 정세에서 어두울 수 있고 보수적인가요? 어떤 면은 좀 의도적인 것도 있고 해서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남자 몇 사람이 분노를 했어. 그래서 제가 그 저녁에 가서 이 영화를 15분으로 줄였습니다. 여기저기 끊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보여줬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둘째 날 강의를 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아이들이 아마 생각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모여서 이 영화를 본 거예요, 애들이. 그 다음에 원래 수업 시간은 아닌데 저하고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 영화 아시는 대로 인민군이죠? 국방군이죠?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유엔군이 하나 있어요. 공중에서 떨어진. 그래서 셋이 결국엔 한국전쟁을 반대하는 일을 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영화 누가 15년 전에 만들었으면 그 사람은 살아남지 못했을 거다. 이 영화야말로 한국을 1950년대부터 50년 이상 지배한 이데올로기, 냉전 이데올로기를 해체하려는 영화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게 좋은 토론이 됐어요. 그러나 이어지는 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통분모는 해체입니다. 네, 해체. 이게 포스트모던 철학의 굉장히 중심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겠지만 그 포스트모더니즘은 이미 우리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유럽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한국 교회와 우리 한국 사회가 사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이때까지 접해보지 못한 도전인 것입니다. 죽도록 즐기기 문화가 지배를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마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긴장을 좀 하셔야 한 부분인데 너무너무 날씨가 좋아서 엄마가 아들 날씨가 좋으니까 나가서 좀 놀면 어떻겠냐. 아들이 나가서 놉니다. 어떻게 나가서 노냐면 이렇게 나가서 놀아요. 이게 장난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요즘 이럴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선이 없으니까 요즘. 인터넷 못하게 하면 핸드폰 들고 나가서 합니다. 핸드폰 못하게 하죠? 못할 거 없는지 아세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중독이라는 거. 중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런 거 전문가 하는 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2시간 하면 중독이다. 이론이 있어요. 적어도 5시간 이상 매달려야지 중독이다. 아니